먼저 양 당사자가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갑제 1호증부터 갑제 18호증의 사까지 제출하셨고, 피청구인 측이 동의하거나 법원에서 작성한 조서에 해당하는 갑 1호증 내지 14호증, 갑 16호증의 17, 49, 갑제 17호증의 2, 6, 7, 8, 10, 12, 13, 21, 22, 23, 갑제 18호증의 1 및 4는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 1호증부터 을 11호증까지 제출하셨고, 청구인 측이 동의하여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기일에서 진행된 기록 인증 등본 송부촉탁 신청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이 2025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사실조회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3월 13일 회신되었습니다. 청구인 측이 2025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6월 30일 회신되었고, 2025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6월 26일 회신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대해서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7월 7일 회신되었고, 2025년 7월 18일 재차 위 특별검사에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7월 28일 회신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2025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 등 28개 국가부처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원께서 소추 사실의 요지를 피청구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쟁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첫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여 계엄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3. 2024년 11월 9일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에서 경찰과의 충돌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고 집회를 과잉 진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맞죠? 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1.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사전에 계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계엄 선포 후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회에 경찰을 보냈을 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은 사실이 없으며,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 통제를 요구하여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국회 출입문만 소극적으로 막고 사람들이 국회 담벼락을 넘는 것을 방치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의 유언 유법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지시만을 이행하여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였다. 2. 중앙선관위 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와 관련하여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선관위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과 시민 간의 충돌 등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하였을 뿐, 계엄군이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2024년 11월 9일 전국 노동자대회 과잉 진압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 대통령에게 계엄에 관해 처음 들었으므로 2024년 11월 9일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정당한 집회 진압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준비기일의 결과의 변론 상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 측에서는 혹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요?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당사자가 그동안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 의결서, 2025년 3월 5일 사실조회 신청서, 2025년 6월 23일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2건, 2025년 6월 26일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1건, 6월 30일 소송 절차 수개 신청서, 7월 17일 증거 및 소명 자료, 증거 목록, 7월 18일 송부 촉탁 신청서 준비 서면, 8월 8일 증거 설명서 2건, 증거 및 소명 자료, 2025년 8월 11일 준비 서면, 8월 19일 의견서, 8월 25일 소송 절차 수개 신청서, 8월 27일 송부 촉탁 신청서, 9월 2일 준비 서면, 증거 및 소명 자료, 증거 목록, 같은 해 9월 5일 증거 및 소명 자료, 증거 설명서, 그리고 어제인 2025년 9월 8일 증거 및 소명 자료, 증거 설명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2025년 1월 13일 답변서 및 참고 자료, 6월 23일 준비 서면, 7월 21일 준비 서면 사실조회 신청서, 8월 18일 준비 서면 의견서, 8월 19일 의견서, 8월 20일 의견서, 9월 5일 의견서, 사실조회 의견서 및 사실조회 신청서 2건, 그리고 어제자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청구인 대리에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제3차 변론 기일에서 소추 사유 중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 과잉 진압과 관련돼서 청구인 측에 건설산업연맹의 사전 집회가 본 집회에 합류한 것까지 집회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것인지, 집회 신고나 허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성명했고 2025년 9월 2일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양 당사자 측에서 지금까지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쟁점들에 관하여 앞서 소추 사실과 관련하여 모두에 진술한 것 이외에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는지요? 청구인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저는 청구인 측에서는 좀 놀랐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들 그다음에 보좌관들이 월담을 해서까지 국회에 진입을 해서 결국은 계엄 해제 결의를 하게 된 것인데 마치 그것이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경광부의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나 좀 분노의 감정까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피청구인 대리인이 아까 진공 상태를 만드는 작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경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만약에 국회의 봉쇄에 대입을 한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도 좋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피청구 측에서는 모두 진술 이외에 또 추가로 간단히 언급할 게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유 초추위원께서도. 소추인으로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대리인께서는 위헌 판단을 당시 그 짧은 3시간 동안 해야 된다. 당시로서는 위헌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가 없었다. 사후적 고찰을 하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력이 도대체 몇 년이십니까? 경찰청장께서 최고의 현장 판단 전문가 아닙니까? 무장한 병력과 경찰과
비무장 민간인이 갑자기 여의도에 국회를 지키겠다고 쏟아져 나올 때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소요를 일으키고 누가 가해자이고 위험한지 그 현장 판단 최고의 전문가가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책임지라고, 현장을 제대로 판단하라고 나라에서 공직을 임명하고 월급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당시 정말 소극적 저항을 치열하게 했던 일개 군인들과 일개 경찰들과 또 경찰청장 피청구인에게 조언을 했던 그 많은 그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 그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모두 진술과 추가 진술을 통해서 저희 재판부가 고민해야 될 쟁점은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